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나머지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칭찬의 경률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상대방을 맞습니다. 칭찬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면 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승우,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자, 이미 여기에서 비방이 굉장히 높죠. 그쵸? 네. 자, 그랬더니 서윤이가 당연히 좋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네가 있으면 안 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속상하죠. 자, 그것을 석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 하더라. 칭찬이 올라갔죠. 이해가 잘 됐다. 또 한번 칭찬하고요. 조금 떠는 것 같긴 한데, 자, 칭찬을 하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비방은 굉장히 낮췄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대화가 이어지죠. 맞죠? 네. 밑에 내용 설명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게요. 석재처럼 지혜가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완곡하게 말해서 지혜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칭찬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칭찬해야 될 건 칭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의를 갖추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칭찬의 경률 예시입니다.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 저 이번에 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56밖에 안 됐어요. 속상해요. 자,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럼 그렇지. 넌 머리가 안 좋아서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자, 비방이죠, 비방. 이거는 칭찬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은 대화 내용.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모르고 보면 그 유물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만들어지게 된 삶에 쭉 해서 재석이 설명을 굉장히 잘했고 호동은 그 얘기를 듣고 전문가랑 이야기하니까 나도 덩달아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네 라고 해서 그렇죠. 재석을 칭찬합니다. 맞죠?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굉장히 잘 대화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볼게요. 토론문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장하는 게 쉽지 않네.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엉망이더라. 그렇죠. 칭찬은 완전히 낮추고 비방을 높였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자, 오른쪽 69쪽에 겸양의 경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볼 겸양의 경률은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겸양이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중에 그렇죠. 겸손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칭찬, 날 칭찬하는 거는 최대한 낮추고, 그죠?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비방은 높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야, 너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연이가 당연하죠. 제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자, 그렇죠.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네. 지혜를 한번 볼게요. 자,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었습니다. 자, 나는 부족한데 라고 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신의 칭찬을 최대한 낮추고 있어요, 지금.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볼게요. 겸양의 경률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한다 라고 하는 말하기 규칙인데, 이거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말에서 별 말씀을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한 건 없습니다. 막 이런 식의 표현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그렇죠. 겸손한 표현이다. 그래서 겸양의 경륜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겸양의 경륜은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천만에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이런 거 우리 대화할 때 많이 하죠. 특히 어른과 대화할 때 어른이 칭찬해 줄 때 많이 하는 말인데 이거 다 겸양의 경륜에 잘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너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해 했더니 아니야 게을러서 이제라도 조금 하는 것뿐이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 자신의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도 한번 볼게요.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닙니다. 제가 손이 느려서 빨리빨리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것 뿐인데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비방, 이거 본인의 비방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방은 스스로 좀 높이고 이게 겸손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스스로에 대한 칭찬은 낮춥니다. 자, 똑같죠? 토요일에도 열심히 한다 그랬더니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것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땐 잘못된 거예요. 우리말 교육에서 우리가 1등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겸양의 경률에 어긋나는 표현인 거죠. 맞습니까? 네, 자신의 칭찬을 낮춰야 되는데 스스로 굉장히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겸양의 경률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의의 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의의 경률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자신의 생각을 일치하는 걸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딱 나와 있는데 피자를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 피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여긴 지금 표정상 동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자 라고 했더니 승호가 피자는 무슨 피자 난 집에서 쉴래? 이래버렸어요. 서연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혜랑 석재의 대화를 볼게요.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김에 피자 사 먹자. 똑같이 얘기했는데 좋은 생각이야. 그렇죠. 뭐 했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하니 내일 가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견을 무조건 맞추는 것이 동의의 경률이 아니라 우선은 그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 의견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일치할까, 일치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쪽에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살펴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호는 발표가 끝난 기념 해가지고 아까 내용 서연에게 불쾌감을 줬죠. 안 먹는다고 그래서 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석재와 같이 먼저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고 제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일체감을 높인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다. 자, 그렇죠. 석재가 아까 피자 먹자고 했을 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과 같은 완충적인 표현이나 어떨까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과 같은 완충적인 표현. 자, 이게 중요하죠. 의견이 달라도 완충적인 표현을 좀 쓰거나 아니면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의 감정을 나쁘지 않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상대에 대한 의견에 동의를 하고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을 동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경률이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대신 간접적으로 표현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동의의 경륜, 의견에 동의하며 말하기. 자, 보면 자기가 오늘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때? 라고 했더니 영화 좋지. 그런데 말이야 요즘 벚꽃이 예쁘다던데 다음 주에는 벚꽃이 진다고 하더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벚꽃놀이 갈까? 라고 됐죠. 자, 여기에서 동의의 경류를 아주 잘 쓴 경우는 그렇죠. 납니다. 영화 좋지. 그쵸? 좋다라고 우선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의견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완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다음 주엔 벚꽃이 진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굉장히 동의의 경류를 잘 쓴 사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체육회의 끝나고 우리 짜장 먹으러 갈래? 아니 싫은데 난 파스타 먹을 거야. 아, 네. 잘못했죠. 우선은 짜장도 좋은데 그런데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날씨도 좋은데 놀이동산이나 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놀이공원 좋지. 놀이동산 놀이공원 좋다. 우선 긍정적으로 표현했겠죠. 재밌겠다. 아주 좋아요. 자, 근데 라고 하면서 여기도 약간 완충적 표현을 썼죠. 그쵸? 완충적 표현을 썼고요. 뮤지컬 초대장이 두 장 있다. 뮤지컬 보는 거 하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그쵸? 직접적이 아니라 여기도 간접적으로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윤이가 선택을 잘 했네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우선은 의견을 일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점심에는 라면을 먹을까? 그래, 라면 우선 좋지. 라면 맛있지. 야,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좀 더우니까 라면보다는 냉면이 어떨까? 라고 물어보면 선택권도 주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을 동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경륜을 살펴봤어요. 그죠? 그 5가지의 경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 순서 교대 원리가 잠깐 나와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어서 이 부분까지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누어 대화 나누기라고 하는 순서 교대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자, 보면, 아, 솔직히 요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볼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10분째. 그쵸? 이거는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서로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혼자 너무 말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 그렇죠? 석재죠? 여러분 토론문 작성할 때 서로 모동 회의 많이 할 텐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이 너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 볼게요. 그 다음 쪽에 세 번째 사례는 자, 이번엔 누굴까요? 네, 이번엔 유나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드는 건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렇죠. 재하가 문제죠, 재하.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화제랑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국어 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을 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서 교대의 원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미 알고 잘 사용하고 뭐가 문제인지 찾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순서 교대의 원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눈빛이나 억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호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철수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를 들어서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거나 그 다음에 눈으로 또는 고갯짓으로 이야기를 유도하거나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순서 교대 원리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총 공손성의 원리 5가지와 순서 교대의 원리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밑에 부분이죠. 네,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예시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학습 활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